안녕하세요. 헤드헌터 23년 차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주제, 바로 품격 있는 퇴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혹시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퇴사 후 3개월 이내 재취업률이 무려 62.4%에 달합니다. 즉, 퇴사 후 곧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퇴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다음 커리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파트 1. 왜 품격 있는 퇴사가 중요한가? 먼저 왜 품격 있는 퇴사가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잡코리아가 2023년 실시한 퇴사 후 평판 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의 78%가 전 직장에서의 퇴사 과정을 채용 시 참고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연줄과 평판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업계는 정말 좁아요. 오늘의 상사가 내일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동료가 미래의 거래처 담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링크드인 코리아의 2024년 데이터를 보면 전체 채용의 약 30%가 지인 추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평판이 다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품격 있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 파트 2. 품격 있는 퇴사의 핵심 4단계. 1단계. 퇴사 결심 가능하면 이직 확정 후 통보. 첫 번째 단계는 퇴사 결심과 통보 타이밍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퇴사 후 미취업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전체의 23.7%에 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직이 확정된 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협상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퇴사 사유는 긍정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앞으로의 커리어 방향에 더 적합한 기회를 발견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여기 있기 싫어서나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은 부정적인 이유는 말하지 마세요. 2단계. 퇴사 통보 최소 4주 전. 두 번째는 퇴사 통보 시기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2주 전 통보가 가능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1개월 전 통보를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통보 순서도 중요합니다. 1. 직속 상사에게 구두로 먼저 알리기. 2. 정식 사직서 제출. 3. 팀원들에게 알리기. 4. 관련 부서에 알리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어요. 3단계. 인수인계 최고의 이직 추천서. 세 번째는 인수인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한국능률협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후임자의 업무 적응 기간이 평균 3.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 체계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1.8개월로 단축됩니다.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 주요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 중요 연락처 및 업체 정보, 업무 관련 비밀번호 및 접근 권한, 월별 분기별 반복 업무 일정.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서화해 두면 됩니다. 4단계. 마지막 인사 감사의 마음 전하기. 마지막 단계는 감사 인사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지막 인상을 가장 오래 기억하거든요. 개인적인 메시지나 손편지로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의 평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 3. 퇴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이제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행정처리 사항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사 후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것들. 1. 퇴직금 계산 근무 1년 이상 시 지급 대상. 2. 연차 수당 미사용 연차의 금전 보상. 3. 4대 보험 상실 신고. 4. 근로소득원 천징 수영수증 발급. 5. 경력증명서 발급. 특히 퇴직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 자산 반납. 회사 자산 반납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세요. 노트북,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원증, 출입카드, 법인카드, 명함, 회사 문서 및 자료, 사무용품. 특히 회사 자료는 절대 개인적으로 복사하거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셋째, 퇴사 후 보험 처리. 퇴사 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험 처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8만 명이 이런 전환 절차를 놓쳐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트 4.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제 퇴사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퇴사입니다. 아무리 회사나 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퇴사 과정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한국리서치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평균 2.3년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아요. 오늘의 상사가 내일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정보 유출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 리스트, 회사 내부 자료, 영업 전략 등은 절대 개인적으로 복사하거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퇴사 사실을 소문으로 먼저 퍼뜨리는 것입니다. 상사보다 동료가 먼저 알게 되면 신뢰관계에 금이 갈 수 있어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알리세요. 파트 5. 퇴사 후 네트워킹 전략. 퇴사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네트워킹의 시작이에요. 첫째, 관계 유지하기. 퇴사 후에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드인의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전 직장 동료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방법: 링크드인이나 업무용 SNS 연결, 명절이나 특별한 날 안부 인사, 업계 세미나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기. 둘째, 추천서 미리 부탁하기. 퇴사 전에 추천서를 미리 부탁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사도 이직하거나 부서가 바뀔 수 있어요. 퇴사 당시의 기억이 생생할 때 추천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품격 있는 퇴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든 마지막 인사로 남는 인상이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평균 이직 횟수가 4.2회라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번의 퇴사를 경험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매번 품격 있게 프로페셔널하게 퇴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렸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정말 멋지고 품격 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음 커리어가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좋은 경험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